성공적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3요소로서 우리가 문제정의, 분석계획, 성능 검증을 확인했는데, 이제 이 내용에서 좀 더 벗어나서 다시 내용을 좁혀 데이터 분석 단계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세 가지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 그 관계성을 알기 위함이라고 했고, 아래 두 개는 실제 데이터들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근거를 찾기 위한 모델링 작업. 그 모델링은 일부러 전체를 알던가 아니면 과거로 미래를 알던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델링을 하는 게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가설 검정 A/B 테스트라는 내용을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의 마지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앞에 배웠던 통계어 확률적인 내용이 모두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 통계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야 좀 더 이해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여러분들께 확률과 통계를 설명드렸던 거고, 이제는 4.1로 넘어가서 실제 가설 검정 A/B 테스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일단 이 A/B 테스트의 목적, 가설 검증의 목적은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하는 수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단. 자, 그러면 4.1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B 테스트. 확률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라이팅 되어 있습니다. 확률적 의사결정이란 자세히 보겠지만 확률을 기반으로 두 개의 사건 중 어느 게 좀 더 진실에 가까운지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개의 사건, A,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어떤 게 좀 더 진실에 가까운지 판단하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수치를 안내해주고, 그리고 이걸 통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진짜 이 B라는 선택지가 훨씬 진실에 가까운지 밝혀내는 의사결정을 의미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A/B 테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를 들자면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는지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내용들을 하기 전에 간단한 동영상을 시청하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A/B 테스트가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여러분이 오바마 선거 캠프의 마케팅 담당자라면 다음 중 어떤 사진을 메인 화면에 띄울 건가요? 후원자들 사이에 있는 A 사진, 가족들과 함께 있는 B 사진, 강인한 모습의 C 사진, 연설 동영상이 재생되는 D. 어떤 것이 가장 느낌이 오시나요? 오바마 캠프 내부에서는 A 사진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웹사이트 디자인을 맡은 사람은 구글에서 온 데이터 분석가 댄 시로코였습니다. 그는 어떤 느낌을 믿는 대신 웹사이트 초기 방문자 31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무작위로 집단을 나눈 뒤 각각 다른 시안을 보여주고 클릭률을 측정한 것입니다. 분석 결과 B 사진이 가장 인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셨다면 검색 결과가 파란색으로 나타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 파란색을 결정하기 위해 41종류의 파란색으로 A/B 테스트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책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이 많이 쓰이고 있는 만큼 헛소리하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책은 말합니다. 엉터리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사가 넘쳐나죠. 다음은 저자가 일본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 대학의 조사 결과 유학을 다녀온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취업률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학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초로 유학 경험이 취업률을 높인다고 보고했다.
왜 이것이 엉터리 분석일까요?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을 A라고 해보죠. A는 유학을 다녀올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A는 유학 장학금을 받을 만큼 원래 성적이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학을 가고 싶다는 강한 의지와 호기심이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유학 때문에 A의 취업률이 높아진 게 아니라 다른 요인이 A의 취업률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학과 취업률은 상관관계가 있을 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죠. 그 외에도 엉터리 기사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사장이 바뀐 다음 해에 주가가 상승했다. 새로운 사장의 개혁이 이뤄낸 성과다. 전체 시장이 호황이라 주가가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새로운 교과 과정을 도입했더니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교과 과정이 과거의 교과 과정보다 우수하다는 의미다. 단지 올해 시험이 쉬워서 성적이 올랐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특정 요인이 특정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인 것을 증명해내야 하죠. 이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정교한 통계와 수학이 필요해지죠. 앞서 소개했던 오바마 캠프와 구글의 파란색 검색 결과는 업계에서는 A/B 테스트라 불리고 학계에서는 RCT, 랜덤화 비교 실험이라 불리는 기법입니다. 먼저 대상을 무작위로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 뒤 각 집단에게 다른 종류의 오바마 사진을 보여주거나 다른 종류의 파란색을 보여줍니다. 무작위로 나누기에 표본의 숫자가 충분히 크다면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동질의 집단이 됩니다. 평균 소득이 같고 평균 성적도 같고 평균적인 학력도 같습니다.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평균적으로 같아지죠. 유일하게 달라지는 것이 어떤 사진, 어떤 파란색을 받는지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을 모두 배제한 것입니다. 두 집단의 클릭률을 확인하면 어떤 사진, 어떤 파란색을 써야 할지 알 수 있죠. RCT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지만 대규모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들은 RCT 대신 기존에 있는 데이터 속에서 인과관계를 최대한 입증하기 위한 다른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RD 디자인, 집군 분석, 패널 데이터 분석 등이 있죠. 어떤가요? 데이터 분석 매력적이지 않나요? 최근 선형 대수와 미적에서는 통계학, 계량 경제학을 비롯하여 선형 대수와 미적 분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깊은 공부가 필요한 분야이지만 입문 수준의 지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넘쳐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힘을 갖추거나 적어도 인과관계를 제대로 판단할 줄 알아 좋은 데이터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데이터 분석이라는 힘을 추천합니다. 자, 영상 다 보셨는데 이 영상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와 공감대가 있는 건 누구에게나 결국 데이터 분석의 기술이 있으면 좋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과 함께 인과관계를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상관관계를 좀 더 정교하게 파악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인과관계스럽게 해석을 하려고 애쓰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B 테스트, 확률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법, 이 A/B 테스트가 무엇인지 정말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고 심플했죠. A와 B라는 두 개의 집단이 있으면 내가 비교를 하고 싶은 특정한 이벤트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모두 같은 조건으로 두는 것을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실제 공정하게 이 특정 이벤트가 어디에도 도움이 됐는지 그런 걸 확인함으로써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실제 A/B 테스트는 A와 B, A는 뭐 이런 사진, B는 그냥 빈 사진 두 개를 보여준 다음에 어느 집단이 더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지 나머지는 동등하게 두고 이 사진만 달리 두었을 때 매출이 많아진다면 이런 결과라면 이 사진의 효과가 있네 라고 결정하는 나름 확률적 의사결정이면서 마치 인과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간접적으로 인과관계란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상관관계를 통해서 숫자의 정량적 변화를 인한 상대적 다른 변수의 변화는 상관관계지만 인과관계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데 이 조건만 다르네. 그럼 이것 때문에 매출이 증가됐을 가능성은 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다른 모든 조건이 정말 같습니까? 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이 요인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다소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바로 A/B 테스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비즈니스적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봤듯이 선거, 그 이외에 우리의 매번 발생하는 많은 일상 상황, 많은 일상 생활에서 많이 있습니다. 매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점심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 건강이 좋아질까? 이런 것도 사실 가능합니다. 원래라면 실제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것처럼 A 음식을 먹어보고 B 음식을 먹어보고 실제 건강이 좋아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린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이걸 데이터 분석, 통계, 수학, 확률 이런 방법론을 써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간접적 의사결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문제, 경제학적 문제, 사회적 문제, 금융 문제 모든 문제에서 그 문제들을 의사결정할 때 상관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확률적 데이터 결과가 있고 그 근거가 있고 근거를 기반으로 실제 A/B 테스트를 거쳐서 인과성을 입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A/B 테스트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공정한 비교를 통한 인과성을 입증하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써야 하는 게 A/B 테스트 비교 방법인 겁니다. 특히 정답이라는 걸 모르는 우리의 삶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의 보기, 후보들을 둔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후보, 가장 도움이 되는 보기를 선택하는 정교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앞서 봤듯이 비교 대상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한 비교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예비 테스트를 정리 드리고 어떤 예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오바마 캠프 얘기를 쭉 이어서 해보면 자,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그림과 같이 단순히 그림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지죠, 이미지. 가설 2부터 먼저 보면 이 6장의 사진 중에서 어떤 사진이 선거를 위한 기부금을 더욱 늘리게 해줄까 하는 거죠. 그럼 A/B 테스트는 실제로 두 개 비교지만 두 개 비교 확장할 수 있죠. A, B, C, D, E, F. 실제로 사람을 랜덤하게 분류한 다음에 A, B, C, D, E, F를 보여주고 가장 기부금을 많이 모으는 사진을 선택한 후 그 실험이 끝나고 그 실험이 결국 모델을 만들고 근거를 만든 거죠. 그 근거를 사용해서 실제 가장 기부를 많이 일으켰던 사진을 선거 기간 내내 펼쳐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A/B 테스트 기법을 쓴 거였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여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버튼. 이건 역시 기부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gn up을 할지, sign up now라고 할지, run more 또는 join us now라고 할지 이 네 개에 대해서도 A/B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버튼이 기부금을 늘릴까요? 다 해보는 거예요. 아니 미국은 옛날부터 이런 선거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데이터 분석, 가설 검증을 했다고? 놀랍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전제가 뭘까요? 바로 통계입니다. 자, 실제 전체 미국 시민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시민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랜덤하게 뽑아서 A를 보여주고 랜덤하게 뽑아서 이 사진을 보여주고 랜덤하게 뽑아서 이 사진을 보여주고 하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건 뭐죠? 사실 이거는 전체 집단을 보여준 게 아니죠. 샘플을 보여준 거죠. 샘플을 보여준 다음에 정교하게 설계하여 어떤 샘플 결과 기부금을 많이 증가시키는지 확인한 후에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 샘플뿐만 아니라 전체 집단도 아마 이 특정 사진이 기부금을 증가시킬 거야 라는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통계입니다. 샘플의 특성이 결국 전체 집단을 알 수 있는 이 통계 기법이 쓰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통계를 설명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일부 샘플에서 전체 집단을 확인한다. 일부 샘플로 어떤 사진이 효과적일지 확인하고 전체 집단을 했을 때 기부금이 실제로 증가한다.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이 버튼도 4개 케이스에 대해서 샘플을 뽑아 보여준 다음에 어떤 버튼이 실제 기부금을 많이 증가시키는지 확인한 다음에 전체 집단에도 이 버튼을 쓰는 거였습니다. 해외 사례이긴 하지만 선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사실 이미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한국은 다소 이렇지 않죠? 글쎄요. 제가 뭐 선거나 이런 것까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부 기업이나 뭐 투자사나 이런 데서도 홍보를 할 때 우리 어떤 사진 쓸까? 라고 하면 사실은 글쎄요. 나름 요즘은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고 해서 팀 내 의견은 이게 좋아.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 의견은 검사해봤더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사장님은 이게 좋대. 이렇게 되기도 하죠. 예. 여전히 이렇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자, 앞에서 샘플을 뽑아서 테스트를 해보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앞에 그 영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뭐 A/B 테스트, RCT 테스트를 할 때는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있었죠. 잠깐 있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선거에 쓸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을 최대한 쏟아서 한 번에 잘 만든 다음에 이렇게 기부금을 잘 받을 거야 라고 쭉 가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A/B 테스트를 쓴다는 건 사실 이런 개념입니다. 100만 원 중에 50으로 나눠. 그런 다음에 50만 원은 샘플들을 뽑아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A/B 테스트 하는데 써보자 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써본 다음에 가장 효과 있는 그림을 찾고 이 그림을 사용해서 50만 원을 들여서 웹페이지를 만들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누군가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100만 원 전체 다 올인을 해서 웹페이지를 훨씬 더 잘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이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A/B 테스트를 잘 하지 않는 집단, 사람, 비즈니스, 업무 여전히 많은 겁니다. 아니 우리 사장님은 A/B 테스트는 몰라? 바보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현실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증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리 팀은 이게 좋았고 시민들은 그냥 랜덤하게 그냥 소셜에 뿌려봤더니 이게 좋대. 근데 우리 사장님 걸로 됐대. 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싸우자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도대체? 누굴 위한 싸움입니까? 아, 그럼 사장님은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들어보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라 A/B 테스트할 비용이 없다. 그냥 전체적으로 100만 원을 뿌릴 때 효과적인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했다. 그러다 보면은 아니 그래도 ABC 맛 중에서 이거는 효과가 없었는데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디베이트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렇기도 하네. 그럼 B로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약간 여담이긴 한데 앞에서 제가 살짝 저만 올라가 볼게요. 이 얘기랑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현상을 보고 벌어지는 걸 보고 우리 부서 사람들은 A 사진, 인터넷은 B 사진이래. 사장님은 C래. 그리고 우리 부서는 보고를 했어. A 사진이 좋답니다. A로 하시죠. 그랬더니 의견이 다르대. 사장님을 욕하겠죠. 끝이에요. 비슷한 사례 많을 겁니다.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검증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잘 진보를 못 합니다. 왜? 문제정의, 분석기획, 성능 검증을 하는 건 그런 협상의 과정, 대화의 과정, 창의성의 과정이 들어가는데 피곤해요. 머리가 아파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장님이 의견이 다르면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라고 같이 협의를 하기 위한 손을 내밀던가 해야겠죠.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그런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제가 문제 정의, 분석, 기획, 성능 검증이라고 한 거기도 합니다. 자,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내려와서 어쨌거나 A/B 테스트가 좋긴 한데 돈을 투입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B 테스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후의 성능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수단입니다. 자, 그 결과를 봤더니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로 A, B, C, D 4개의 버튼 해본 겁니다. 런 머리 제일 좋았습니다. 6개 다 해봅니다. 패밀리 이미지가 제일 좋았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됐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사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안 했는데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아마 보통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게 기부금을 많이 모을 거라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그런 다음에 제가 결과 보여드리면 의견이 달라진다 라고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다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사장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의견이 같은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나와 의견이 너무 같으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나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사기를 치려는 것인가? 너무 나를 띄워주는데 너무 나를 뭐라고 해야 되죠? 밀어주는데 그걸 좋아할 게 아니야 사실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의견이 다른 사실이 더욱 많고 다른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의견이 다르면 벽을 칩니다. 근데 의견이 같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냉정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정답이 런몰과 패밀리 이미지였을까요? 다른 걸 생각하셨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그런 혼란은 드리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그 질문을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결국 이런 실험을 통해서 버튼과 이미지를 선택을 했고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교차 검증도 합니다. 각각 했을 때는 런몰과 패밀리가 맞는데 교차 검증 4개, 6개죠? 그렇죠? 4개, 6개 중에 하나씩 선택하는 거예요. 24개의 케이스를 다 해보는 겁니다. 조합이니까 사인업과 패밀리가 같이 붙었을 때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시 한번 더 검증도 합니다. 이런 집요함, 꼼꼼함,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창의성입니다. 앞에 말했던 성능 검증 방법에 대한 창의성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A/B 테스트, 이 내용이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 심플하잖아요.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갖게 두고 비교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창의성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타고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하기 싫어하는지도 있잖아요. 머리 아파 죽겠는데 제가 푸시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도구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서도 각각의 버튼과 이미지를 알았지만 실제로 조합을 해봤더니 특정 컨비네이션이 가장 좋더라. 이런 실험까지 같이 해봅니다. 자, 이런 것도 A/B 테스트입니다. 실제 기부를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페이먼트에 관련된 내용을 써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보여주는 것과 심플하게 보여주고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넘어가는 것과 비교했더니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5% 이상 A/B 테스트 결과 기부금을 늘리더라. 이걸 선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실제로 이런 뭐 조합, 당이라고 할까요? 예, 선거 당, 가입률을 높일까? 같이 함께 얘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19% 이상 가입률을 높이고 있다. 이 사실을 다 확인한 후에 이 사진을 쓰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쇼핑몰에 이 사진과 이 사진 둘 중에 어떤 사진을 쓰는 게 매출을 높일까? 마찬가지의 A/B 테스트와 방식을 쓸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A/B 테스트 예시가 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전체 문제, 실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시적 문제 전체에 대한 성능 검증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시적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시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는 이 표라고 할까요? 테이블 그림. 예,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실제 y는 fx라는 거를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이 f는 회귀 분석이라는 알고리즘을 쓰고 실제 사람들의 시즌, 할리데이, 워킹데이, 날씨, 건조함, 바람 세기, 날짜 이런 것들을 X로 넣고 자전거를 렌트하는 수요, 그 수요를 Y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방금 얘기했던 데이터를 두 개 넣고 회계 분석을 적합해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코드로 딱 세 줄이면 됩니다. 난 세 줄밖에 안 쳤는데 얘가 출력하는 건 수십 개입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우리는 미시적인 성능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일단 쑥 얘기를 해볼게요. 뭐 하는 건지 난 모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내용을 다 공부하시고 나면은 하시게 됩니다. 잠깐 기다리시고 쭉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 친 부분 그리고 파란색 친 부분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거 딱 보는 순간 저는 모델링 잘했네 입니다. ARC, BRC를 봤더니 이런 수치 정도네. 이건 다른 알고리즘 결과가 있으면 비교해서 좀 더 작은 수치인 거 선택해야지. 다음 한 20개 정도의 X를 넣었는데 이 중에서 실제 자전거의 수요에 도움을 주는 변수는
season, holiday, weather, attempt, humidity, wind speed, quarter, quarter 버전 2, months, hour 정도네. 그리고 분석한 이후 남아있는 패턴들을 확인해 봤더니 그 패턴은 정규 분포에 가깝네. 그런데 서로 의존적인 패턴은 남아있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저는 이 결과를 해석한 겁니다. 즉, 그냥 보시면은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해서 코드 3줄 치면 나오는 이 결과가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코에피션트라는 게 실제로 y는 ax 플러스 bx2 더하기 cx3 뭐 이런 것들의 a, b, c가 여기 a, b, c 이런 것들입니다. 그 가중치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걸 보고 나왔구나. 그대로 넣어서 쓰면 되겠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working day와 그리고 temp 그리고 year 그리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day까지 이 4개의 변수는 y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0.28, 1.8, 마이너스 0.03, 0.21이 아니라 0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R-스퀘어상 39% 정확성이구나. 그리고 F 검정상 모델이 전반적으로 잘 예측한 편이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앞에서 봤던 문제 전체에 대한 거시적인 뷰에서 성능 검증도 필요한데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이 데이터 분석의 미시적 단계들이 있죠. 그 단계들마다도 A/B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이런 해석, 성능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걸 0이라고 했냐면 사실 이거는 이 T검정이라는 게 있는데 T검정에는 A/B 테스트가 있습니다. A는 개수가 0이다라는 얘기고요. B는 개수가 0이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A/B 테스트를 하는 거고 A/B 테스트를 한 후에 실제로 어떤 게 좀 더 정답에 가까울지를 알려주는 게 뒤에 있는 p-value 뭐 이런 수치입니다. 이걸 통해서 워킹 데이는 A가 맞고 그리고 웨더는 B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것도 여기에 A/B 테스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미시적인 문제들에도 A/B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 의사결정과 결과의 해석을 위해서도 바로 이 A/B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A/B 테스트는 두 가지죠. 문제 전체, 거시적인 뷰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문제, 금융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이걸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성능 검증을 위한 창의적인 목적을 위한 A/B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건 다소 창의적입니다. 반면에 미시적인 A/B 테스트가 또 필요합니다. 단 이거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곧 배우실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도 A/B 테스트가 결국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는 보통 수업에서는 이거는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창의성이기 때문에 주로 2번에 맞춰서 미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배워서 A/B 테스트를 간접적으로 많이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봤던 선거 문제, 쇼핑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델링 결과의 해석을 위한 검증을 위한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A/B 테스트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그러면 A/B 테스트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앞에 영상에서도 소개하긴 했지만 단순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케터든 매니저든 디자이너든 엔지니어든 창업가든 카피라이터든 해커든
누가 되던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정략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냥 A/B 테스트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는 제품, 서비스, 상품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A/B 테스트로 성능 검증을 해야 그게 실제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나만 믿어 이런 개념으로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사라질 겁니다. 알아서 도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인데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계속 길러내고 사회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점점 기본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B 테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결국 A/B 테스트란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게 둔 상태에서 A, B 두 개의 선택지 중에 어떤 선택지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좀 더 기여를 했는지, 그러한 인과관계를 정량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선거 문제, 쇼핑몰 문제, 그리고 미시적인 우리의 모델링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수동적인 방법에서 필요하고, 단순히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뿐만 아니라 직업의 문제도, 나이의 문제도, 스펙의 문제도, 문과, 이과의 문제도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가 있고 내가 강한 의지로 정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싶다. 그럼 모든 사람은 A/B 테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A/B 테스트를 통해 제가 사실 이렇게 물음표 쳐놓은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서 머물러 계신 것 뿐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B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